네, 안녕하세요. KGI 한국정책영향개발원의 이호선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여러 연구와 워크숍에서 그리고 지명 칼럼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지면이 아니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방향의 영상이고 제가 전문적인 아나운서도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설명에 어색함이 있을 수 있으나 함께 대화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의 말씀을 미리 구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소개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개발원의 뉴스 홈페이지나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제 개인적인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되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해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에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많은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 내지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많이들 못 잡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활용과 인구 활력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이란 무엇인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언론에서도 발표를 많이 했고,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각 지자체별로 많이들 준비하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리뷰해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는 일반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18일에 행안부의 지정 고시를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법 테두리안의 용어로 소위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그리고 14세 이상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 수 그리고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해서 균투기 심의를 거쳐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하겠죠. 지난해 첫 지정으로 전국 27개 지자체 중에 89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같은 메트로폴리탄의 같은 경우에도 영도구를 포함해서 3개 지역이 포함이 됐고요. 경북의 16개 지역 그리고 전남의 16개 지역 다들 포함해서 모두 89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그 인구 활력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연구비를 총 30억, 좀 더 이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총 20억 정도가 직접적인 그 지원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발표 내용은 총 30억 정도 지자체별로는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연구 용역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매년 1조 원의 기금, 즉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의 지방 소멸 기금을 마련해서 국고구조공 등의 재원을 패키지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당 대략 한 70억에서 80억, 뭐 많게는 100억 뭐 내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지자체당 70억에서 80억 정도의 지원금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구 감소 대응의 52개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 공모 사업, 그러니까 공모 절차가 진행 시에 그 8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52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해당되는 사업을 분석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55개 국고보조 사업은 이미 구체화되어 있고요. 저희 개발원에서 전 지자체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52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문의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고요. 정보 이미 나와 있고 52개 국고보조 사업의 각 실과별로 좀 체크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직 미처 들여다보고 있지 못한 사업인지를 체크해서 그에 맞는 사업계획 내지 업무계획을 수립하시면 그 자체가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매년 1조씩 편성 지원 계획인 내용이죠. 지역 소멸 대응 기금입니다. 아직 안타깝게도 근거 법령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에 행안부에서 발표할 당시에도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 법령이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국회에서 아직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획상으로는 금년 상반기, 특히 1, 4분기 중에 국회를 통과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회에 상정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이 법령 통과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그 영상을 준비한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를 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인구 활력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는 1월 내지 2월 초까지 많은 기초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에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뿐만이 아니고 각 광역시도에서도 이 인구 활력 계획에 대한 수립과 관련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많은 시군에서 당황하고 있구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구 활력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행안부에서 발주를 해서 국책연구기관에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이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겠죠. 그리고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 지자체에게는 1월 내지 2월까지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모순적인 일정이 나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는 광역시도 요청에 따라서 인구 활력 계획을 당장에 수립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난감하고 어리둥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자, 그럼 당장에 해결해야 될 인구 활력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마당에 우리가 스스로 학습해서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한데 많은 지자체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지자체는 인구 활력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외부 전문가들도 인구 활력 계획에 대해서는 그리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종전에 이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문제 대응 계획 수립과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이 외부 전문가라 하더라도 충분히 인구 활력 계획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라면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지자체 스스로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 활력 계획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일상이 굉장히 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긴 합니다만 조금의 시간만 할애를 하더라도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구 활력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게끔 구체화시켜 놨고, 특히 지역 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해서 일본의 지방 창생 정책을 살펴보면 인구 활력 계획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해 6월 개정된 균특법 시행령 제15조의 1,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을 살펴보면 교통시설, 상하도 시설, 생활 인프라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학교,
문유회관 등 생활 SOC에 대한 지원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내용은 바로 인구 활력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금년이죠. 금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편성된 인구 감소 지역 제도약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예산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제도약 프로젝트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보다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인구 활력 계획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구 활력 계획에는 일자리 경제, 입주 및 정착과 관련되어 있는 전략, 공동체 활력 제고 사업, 생활 여건 개선 사업, 기반 조성 사업, 이렇게 5개 분야의 전략 내지 사업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022년 정부 예산안의 인구 감소 지역 제도약 프로젝트의 내용은 지난해죠. 2021년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 예산안에 3개 분야 27개죠. 27개 손가락이 좀 잘 안 됩니다. 27개 사업의 내용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 3개 분야는 유입 정책 분야, 지역 활력 찾기 분야, 지역 다양성 확축 분야로 이 인구 활력 계획 수립 또한 이들 분류 기준을 원용하는 것이 타당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과 2022년 인구감소 지역 제도약 프로젝트 예산안, 그리고 지난해 2021년 지역소멸 대응 예산안 프로젝트 예산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의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지방 창생 정책을 살펴보면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인구 활력 계획의 체계 요소 부분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 창생 정책을 보면 조직 및 추진 체계, 종합 계획 수립, 사업 기간, 비전, 재정 등 지원책 등이 이 인구 활력 계획의 구성 항목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 인구 활력 계획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활용 가이드와 관련해서 정부의 가이드에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요, 분야별 인구 활력 전략, 사업 추진 계획, 사업 추진 계획 일정 등의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 항목을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 우리 지자체 스스로 충분히 인구 활력 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벌써 10분 정도가 됐네요. 제가 5분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짧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인구 활력 계획 수립의 이해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저희 개발원 카카오 채널과 뉴스로 SNS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